경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경선 출마 기자 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포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참여하게 된 이해수입니다. 먼저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그간 많은 수고를 해오신 우리 정화영 후보와 당원 여러분께 후의 마음과 더불어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민생 파탄을 불러온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도록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정보호에 노력해온 언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 시민 여러분, 현재 사회는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지배하면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필요로 생활상의 요구와 수많은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민생은 파탄나고 정치는 원년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는 반쪽의 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경제 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고 양극화 및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국면에서 저는 우리 김포을 지역이 총선 패배에 빠져서 더 이상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입장과 처지가 다르더라도 당원 간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모시급히 지역 당 조직을 정비하고 공적 조직을 강화해야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대 선거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더민주당이 승리해야 시민주권을 신장시키고 주가 문제와 우리 지역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이 같은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약화된 당 조직을 새롭게 재건하고 당심을 민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경선에 나온 것도 바로 당의 공적인 지역 조직을 강화하여 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자 하는 비전과 열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 여러분, 더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본인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임박한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공조직의 통합과 조직 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강화 등 통합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단위 조직에서 시민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활동을 해온 시민운동가로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늦게 왔다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아직 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우리 당과 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면서 5개 읍면과 김포 한강 신도시를 발로 뛰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과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김포을 지역위원장을 맡겨주시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 조직을 혁신하고 민번 정치의 역할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첫째, 당원 중심의 민족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당의 공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 조직을 민심에 부응하도록 혁신하고 당세를 지금의 10배 규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조직 운영에 준용하여 당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당의 기관 조직인 읍면동 당원협의회 회장은 당원들이 직접 총회에서 뽑게 해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둘째, 김포갑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두관 의원과 정치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김포시 당정 간 정책협의 채널을 상설화하고 인간 협치를 강화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김포 발전의 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당 소속인 김포시 유영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살기 좋은 김포 한강 신도시 만들기와 5개 읍면 농어촌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상호 융합하는 비전 있는 김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오늘날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와 자치분권,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4차 산업혁명,
남북평화체제 구축 등 주요 의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협력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적 연대를 발전시켜 주권재민의 민번정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 시민 여러분, 더 이상 김포를 서울 근방에 낙후된 김포로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포시가 2020년 60만 도시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고와 비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시민의 주권의식도 공동체 마인드도 높아지고 있고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 조직과 리더십 역시 시대의 흐름과 미션에 부응하도록 변화하고 혁신해야 역동적인 시민의 열망과 요구에 화답할 수 있고 풍요로움과 공동체 정신이 넘치는 왼번 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지역위원장을 맡겨주시면 우리 김포지역 당조직이 서로 포용하고 소통하여 협력과 연대가 넘치는 활기찬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는 길이고 김포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건가요? CT11 수채글 기자입니다. 좀 전에 그 의향을 밝히시기로 했으니까 총선 전에 무슨 그 상대당 후보에게 응원의 글을 남겼다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예, 우리 당원 되시는 분께서도 요청하셨고 또 기자분들이 요청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에 보셨겠지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금철수는 안철수를 보통 금철수, 강철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금철수는 인생의 아랑곳 없이 사적 권력을 추구하니 야전의 장수들이 안타깝다고 얘기한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죠. 본인의 정당을 만든 겁니다. 사적 권력.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해온 사람이라 본인이 기업에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따로 나가서 사익을 찾아다니면서 사적 권력을 추구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장수들이 안타깝다. 그 앞에 장수라는 얘기를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판짝이라는 거는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요구한 겁니다. 당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후보 단일화를 압박을 놓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런 선거에 승리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노력하라고 취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우리 그 서강대학교 그 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장을 하고 계신 유영록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최신덕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저도 그렇고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회복해서 그냥 오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총선을 앞두고 분당을 해서 가는 거는 그 사람의 의도가 맞지 않으니까 참 고생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고 쇠판장이라는 것은 결국 후보 단일화를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가 좀 질문하시죠. 그러면 당신은 당원이 아니셨다고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박은성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제 동문이게 이렇게 응원글을 남기셨다면 그 민주당 정호영 후보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지지나 응원 하신 적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오히려 정 후보가 떨어지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시기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하영 후보와의 개인적인 그 안면은 한 2000년 전에 그 김포 농민회 사무국장을 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활동을 해온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구나 교류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뭘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중앙당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총선 공약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에서 활동하셨고요. 아닙니다. 중앙당에서. 저는 단직자는 아니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간사로서 이제 영입이 됐습니다. 원래는 당에서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기로 했는데, 당시 안철수 그다음에 김한규 공동대표 때 내부 연관자가 개파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돼서 당시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 의원께서 저를 보좌관 TO로 저를 채용을 해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네트워크 작업, 그러니까 당의 일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계륜의 정책 보좌관으로서 당사업 사실상 진행해왔던, 그래서 당에서는 저를 준당직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또 문재인 대표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를 당내로 영입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당대표가 바뀌고 그러면서 또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어쨌든 저 신기른 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당직자는 아니지만 간사로 활동을 하셨을 당시인데,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그 같은 당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하금성 후보에게 이런 메시지 남긴 거는 좀 어떻게 좀 사과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거는 사과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하금성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나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문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저는 중앙당에서 전국적으로 공적으로 지원 활동하는 부분들에 집중돼 있었고, 따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두관 후보를 따로 또 만났거나 연락을 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시민운동을 해온 사람이고, 시민운동을 할 때 오해들을 많이 받습니다. 잘못하면 이 정치권에 마치 기록되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정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민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통 정당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운동을 해왔던 거에 하고 있고 정상을 또는 다른 분들도 총선에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시민운동의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어떤 이제 안전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그냥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시민운동 포지션이 있었고, 특히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당이 아니라 신계륜 의원실에 영입되기 전에는 저는 17대 시도에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의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적협중앙협의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전국단위 조직들은 여당이나 야당과는 다 협력 관계로 접근합니다. 그 논쟁이 벗어나는데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5월에 입당하셨으면 지금 피선 목권은 있는데 선거권은 없으신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양곡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하시고 좀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현재는 고천에 살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양촌에 사신 건 또 얼마나 되셨어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제가 양촌면에 산 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그냥 뭐 그쪽에서 나오신다니까 살고 계시는 건 고천에 사시고 여쭤보는 겁니다. 뭐 항상 저 새누리당에서는 뭐 철새론도 있었고 홍철호 후보 나올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촌면 그대리 태생이고 양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양곡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10월 24일 날 인천으로 전학을 갔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성황대학교를
갔고요. 서영대를 다닐 때는 다시 또 김포에서 저희가 가까운 데라 김포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다시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한 11년? 90년에 결혼해서 2001년까지는 서울 일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다시 김포로 내려와서 양천면집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또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다 여기서 중학교, 문파중학교, 고등학교, 김포에 여기서 중학교가 다녔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네. 제 질문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김포 지역 출마를 이렇게 결심하신 배경이 있나요? 김포 지역 출마요? 네. 예. 그러니까 출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경선 출마. 예. 저는 이번 그 10대 국회가 끝나면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민정협력이라는 거 저는 국회에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작업과 더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회적 경제위원회 전국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가 인간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10년 차에 오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활동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느끼면서 이러면서 지금 20대 국회로 가는 시점에서 다시 시민사회로 컴백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우리 또 동료가 아니라 국회에 있었던 분들이나 그때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그러면서 그다음 좀 공적 정치 활동을 좀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참여했습니다. 정치 참여의 바탕을 이제 김포에서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CT21 최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그 경선 룰하고 일정 아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역위원장 선정 경선 룰이나 뭐 일정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40여 곳 지역위원회 중에서 경선 결정이 난 곳이 3곳, 김포를 포함해서 3곳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하영 씨하고 다시 경선을 치르시는 거잖아요. 정하영 씨보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 내가 꼭 지역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룰이나 일정하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의 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것은 강원 당규상에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현장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확인된 바 일정을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일정은 7월 7월 말까지는 치르겠다 이런 입장들 8월 27일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정하영 씨보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 내가 주연장을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저의 그 강점이자 장점은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노동 고용의 문제들, 노동 일자리 문제들, 또 환경, 인권, 여성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활동들을 해서 그런 경험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파트너십, 스킨십, 친밀도, 그래서 조직을 참 많이들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조직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민주적으로.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역에서는 사실 기자들조차도 잘 몰랐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기자회견 하시는 분에 대해서요. 중앙이나 이런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상당한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나 이런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사실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뭐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정치적
어떤 발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인데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제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경기도에서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지원 사업을 기획했었습니다. 일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김포시도 작지만 제가 이몽욱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를 필요로 하고 계셔서 제가 김포시 사회적 기업부 육성위원회,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이런 데 좀 참여를 하면서 그런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제가 생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도위원들도 이제 여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표현하거나 이렇게 합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그 생각을 들여가지고는 지금 고소,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된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현재 신문기사와 언론 보도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